네, 산부인과 신생아실 또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신생아 관련 사고들 물론 일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건들이 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또 미리 반드시 막아야 할 일이기도 해서 여러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법률 정보 드리는 시간에 이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신생아들한테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작아요. 그리고 시력 같은 거는 아직 발달도 안 돼 있어서 그냥 돌보기에도 사실 너무 조심스러운 신생아들인데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먼저 이 부산의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일어난 일을 좀 알아볼까요? 간호사가 지금 입건이 된 상태예요. 네, 지난달 15일에 태어났던 2.9kg의 아주 건강했던 아기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태어나기 직전 전날에 20일 정도에 갑자기 무호흡 증세로 지금 갔는데 나중에는 지금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 관련된 신생아실의 간호사가 아이를 좀 다루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이를 인형이나 물건 다루듯이 던지기도 하고요. 저런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혹시나 무의식 의식이 없는 상태가 갖는 게 아닌가 지금 문제되고 있고, 다만 병원에서는요 구급차에서 좀 흔들흔들 거려서 지금 의식이 없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좀 이 시간에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지 보상을 어떻게 받고 이런 거보다 네. 이런 일은 막아야 되잖아요. 미리.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현실적인 방안은 CCTV잖아요. CCTV에 잡히게 하면 또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쉽지가 또 않네요, 이번 법이 사건 이제 보니까. 입법하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이른바 신해철법이라고 하죠. 수술실이나 중요한 병원의 위치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이 법안이 있는데 이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고, 특히 신생아실 이런 데 CCTV를 설치한다면 좀 전에 봤던 그런 화면처럼 무슨 인형 물건 던지듯이 저렇게 들고 던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옆에 찍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도 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거고요. 저 사건도 사실은 CCTV가 아니고 주차장이나 이렇게 방범구역에 설치된 CCTV가 잠시 잡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저곳을 찍는 CCTV는 아니죠. 없었고. 예, 만약 있었다면 저렇게 네. 행동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CCTV가 이게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CCTV와 함께 처벌을 또 강하게 그렇죠. 받으면 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간호사 지금 본인 자체가 저렇게 아이를 이렇게 학대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CCTV 찍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문제되는 그 아이, 지금 의식이 없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지금 CCTV에 포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설사 그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네. 학대죄하고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되거든요. 치사죄. 아, 크게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그게 만약에 크게 처벌받으려면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상의 아동학대치사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가실범위라고 보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좀 미약하다 보니까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 대해서는요? 병원은 사실 또 병원도 사용자 책임을 질 수가 있거든요. 네. 간호사를 고용하는데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상 책임 정도 지는 거고, 지금도 병원장이 일반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처벌이나 배상 책임이 적다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병원 측의 얘기를 왜 했냐면 네. 사실 병원의 모든 업무가 집중을 요하는 업무이긴 한데 그렇죠. 특히나 이 신생아를 케어하는 일은 특히나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네. 왜냐하면 지금 간호사가 평소에 몸도 피곤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업무가 좀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병원 내에 그런 체계도 좀 마련이 돼 있으면 이 신생아실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에게는요. 네. 그런 것도 좀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옳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간호사 책임이 1차적으로 크겠죠. 그렇지만 병원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간호사가 지금 얘기에 따르면 본인도 임신 중이었다고 그럽니다. 임신 중에 우울증이 좀 있었다라고 본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곤해서 무의식적으로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위치라면 병원에서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해가지고 관리가 좀 됐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병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간호사도 임신한 네, 맞습니다. 상태였다고 하니까. 이렇게 뭐 신생아실에서 사고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산후조리원에서 또 사고가 있고. 네. 근데 문제는 뭔가 일이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빨리 조치를 취해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은폐를 하려고 맞습니다. 하고 늦게 알려주고. 네. 이 건도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바로 조치했지 않았지 않을까 뭐 부모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고요. 분당에서 했던 사건도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은폐를 이건 산후조리원에서 예, 산후조리에 있었던 있었던 얘기죠? 네.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이게 부모한테 지금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가 좀 힘들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사건도 있고 천안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다치게 했는데 그냥 부딪혔다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즉각 조치를 못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만약 즉각 조치를 취했다면 좀 더 나쁜 결과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조금 그런 부분도 안타깝고 CCTV 같은 게 있다면 네. 계속 반복되지만 이런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사고가 나면 바로 조치를 취하는데 CCTV가 없고 아이가 말을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을 면피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하고 은폐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병원의 CCTV는 뭐 지금 법안이 올라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게 만약에 된다면 이 산후조리원은 또 따로인 또 다릅니다. 건가요? 예. 산후조리원은 병원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의료시설에 CCTV 설치하는 거 하고 산후조리원에 CCTV 설치하는 거 하고 또 다른 또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뭐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설치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강제적으로 설치하려면 법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생아 사고가 났을 때 빨리 그거를 대처를 하고 부모에게 알리고 이거보다 일단은 좀 숨기고 최대한 늦게 알리고 이렇게 하려는 거를 보면 네. 이 신생아를 관리하는 이곳에 어떤 뭐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건 지금 없는 가이드라인 같은 게. 가이드라인이 이제 본인 규정이라든지 네. 산후조리원 뭐 규칙 같은 게 있는데요. 준수를 하지 않고요. 또 이게 준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발각될 염려가 적다고 그러면 이 사람 심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CCTV가 없다라는 거,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 그게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